뉴스 속보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이재명 후보 이 부인들, 이 설란영 여사 그리고 김혜경입니다. 이 부인들의 이 TV 토론회를 한번 갖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배우자가 문제가 좀 언제나 우리 헌정사에 심각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들이 TV 토론을 갖는다면 나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의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제정신이냐, 김건희 여사까지 등장을 시키고 이렇게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도 김용태가 만약 자기 앞에 있다면 혼쭐을 내줬을 것이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까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발작할 일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 TV 토론을 하는 이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몇 명 이상인 사람을 초청한다. 그래서 노동당의 권영국도 초청이 됐고 이런 것인데 지난번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율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언론에서는 이거 지금 토론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개별적으로 이런 배우자들 토론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김문수와 이준석의 토론회도 기획할 수가 있고 김문수와 이재명의 양자 토론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이 풍부하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이 대립 구도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송원재 TV를 하면서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도 했고 또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송원재 TV는 제가 다른 유튜브와는 달리 정말 실질적으로 공정한 언론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 형식적인 이런 공정이 아니라 정말 어느 쪽이 정치를 잘하고 국민을 위해서 어느 쪽이 못하고 있느냐. 오늘 잘한 사람도 내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공정, 이런 걸 방송하는 이런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출연을 하거나 이 초청을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는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배우자들 토론회라든지 김문수와 이재명의 양자 토론이라든지 김문수와 이준석의 양자 토론. 저는 이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발작할 일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이 발작 증세를 보입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기 전에요. 그러니까 에브리 리서치입니다. 에브리 리서치가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19일이니까 어제입니다.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ARS 조사입니다. ARS는 지금 보수층이 좀 응답률이 높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에 좀 유리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해 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이재명 46%, 김문수 41.6%입니다. 4.4%포인트 차이입니다. 이준석 8.5%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 TV 토론, 또 많은 개헌, 공약 이런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모두 반영이 되고 있는 ARS 조사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ARS 조사는 투표율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도 4.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가장 가깝게 줄어든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40%를 회복했다. 이준석도 10% 가까이 가고 있다. 후보 단일화, 이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 60.6%가 후보 단일화,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긍정적입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서는 72%가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8.5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먼저 배우자들의 이 TV 생중계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발작을 할 일입니까? 저는 김혜경
이준석과 토론을 한다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법인카드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쓸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거 이재명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그 많은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비서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 혀를 찼을 겁니다. 도지사가 아직도 저런 짓을 하나? 그러면서도 인사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이 참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런 짓을 요즘은 아무도 못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관용차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관용차를 더 안 쓰는 것처럼, 법인카드를 더 안 쓰는 것처럼, 법인카드를 써도 될 때를 더 안 씁니다. 요즘은 관용차를 써도 될 때도 안 씁니다. 오히려 쪽팔렸습니다. 일단 그 공무원들이, 우리도 지금 이 지방자치를 한 게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런 일들이 수차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 다음 법 위반입니다. 재판받고 있죠. 이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입니까?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해. 왜 배우자 토론이 왜 필요하냐? 지금 뭐 대선이 장난이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들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뭐 1대1 토론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좀 자유로운 이 토론도 좀 풀어줄 필요는 있다. 이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이 굉장히 반대하고 나섰는데 무책임하고 뭐 대책이 없다 이랬는데 왜 이거 필요한 부분이고, 이준석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없죠. 이준석이 뭐 직접 나오든지 배우자가 없어서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부적절하다, 반대한다 뭐 이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이 설란영과 김혜경의 차이.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화 보상금 당시로 3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 민주화 보상금을 받을 때 보상금을 거부한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 장기표, 그 다음 연세대 교수를 지냈던 김동길 교수입니다. 이 3사람만은 이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보상금을 받을 내용이 아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더해서 자신은 민주화 운동의 덕으로 일부 자신은 국회의원도 지냈고 도지사도 지냈다. 그래서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란영 여사가 이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렵게 옥바라지도 하고, 뭐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그 봉천동에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돈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청렴하죠. 능력 있고 청렴하죠. 경기도에 저 삼성 그 반도체, 이 SK 반도체 이 클러스터를 조성한 게 모두 김문수의 능력이었습니다. 김문수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문수는 안 받더라도 이 부인은 참 받고 싶었을 겁니다. 이 10억 원이 넘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부인에게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설란영 그 여사에게 참 그때 참 섭섭했을 텐데 어떻게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에 동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설란영 여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쓸 생각조차 할 수가 있었느냐. 공용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토론에 다양하게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준석은 뭐 부인이 없으니까 뭐 좀 이 발권할 수 있는데 부인이 없으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이준석은 실수를 한 겁니다. 김용태는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놓고 옆에 있었으면 뭐 혼을 내줬을 것이다. 이런 말은 실수한 겁니다. 이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준석이 새로운 정치, 청년 정치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고요. 사과와는 별도로 이준석이 이렇게 김용태에 대해서 이런 식의 개인적인 이런 반응까지 보인 것은 뭐 크게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매일같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논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친하다는 것인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과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계속 매일같이 후보 단일화는 절대 없다.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 지금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가 뭐냐 물으니까 자기로 지지율을 모두 결집시키면 된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준석이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말 이준석으로 지지율이 결집된다면 이준석으로 후보 단일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준석으로 압도적인 지지율 결집은 어렵습니다. 이준석도 선거를 많이 해봐서 알 겁니다. 이 정도 바람으로는 안 됩니다. 태풍이 불어 닥쳐야 합니다. 이준석 대항론이 되려면 현실을 이준석도 인정하고 있어서 계속 이 강력한 반대, 강력한 부인은 뭐 강력한 긍정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김용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빅텐트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허은하라든지 뭐 과거 전직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빅텐트다, 보수 쪽이 합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비닐우산이다 이렇게 조롱하는데 비닐우산이 맞죠. 그 정치적으로 이제 생명을 다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빅텐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게 정말 빅텐트죠. 오늘 김용태가 소위 전병헌을 만났습니다. 전병헌은 뭐 이낙연의 사람이죠. 전병헌을 만나서 빅텐트에 이제 사전 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전병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빅텐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이 손 잡으면 뭐 그게 후보 단일화고 그게 빅텐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뭐 홍준표가 뭐라고 하든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홍준표 하와이에서 계속 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덕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동훈이 오늘부터 이제 이 부산 광안리에서부터 유세에 나섭니다. 한동훈이 좀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서주기를 바라고요. 안철수가 매일같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준석에 대해서 뭐 시간과 장소를 모두 맞춰줄 테니까 이준석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자기가 가장 잘 안다. 만나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안철수의 태도가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전략적으로도 안철수가 이런 태도가 옳습니다. 안철수가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려면 보수 우파 모두를 끌어안는 보수 우파에서 안철수를 미워하고 공격하더라도 더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선판입니다.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철수, 나경원이 이 김문수 후보와 언제나 함께 하면서 양쪽에 서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민주당이 계속 매일같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못하느냐, 소위 극우와 절연을 해라, 극우를 안고 간다. 그래서 뭐 석동현 같은 경우에는 이 선대위에서 이 탈퇴를 하고 탈당도 했고, 또 윤 대통령의 그 변호사였죠. 김계리 변호사.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문수는 앞으로 그런 메시지를 좀 국민의힘에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김문수는 윤 대통령과 살림을 같이 살아도 김문수는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김문수는 김문수입니다. 소위 전광훈 목사와 뭐 김문수가 함께 무슨 짓을 해도 뭘 해도 김문수는 김문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그게 자진 탈당의 모양이냐 뭐 출당의 모양이냐, 그 어떤 모양이든
사실은 김문수 자기 정치를 선언한 겁니다. 김문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 거리낌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석동현이 나갈 필요도 없다라고 봤는데 석동현은 또 이런 논란이 일면 그냥 둬도 스스로 나갈 사람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뭐 그러니까 집회에서 하는 말과 이 재판정에서 하는 말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아직 뭐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가 이 뭐 입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또 극우와의 손절 이게 정치적으로 상징화되면 또 입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공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김문수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정치는 그냥 김문수의 정치입니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수파의 단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외연 확장입니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김문수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꾸 위축되지 말고 김문수는 뭐 윤 대통령이든 뭐 전광훈 목사든 뭐 김계리 변호사든 누구든 살림을 같이 살아도 같이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 나가서 시위를 벌이고 강력하게 투쟁해도 김문수는 합리적이고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김문수는 뭐 노동, 좌파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보수 우파입니다. 김문수는. 또 자기 정치,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김문수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앞으로 많이 낼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짚어둡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